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완전 기초 영문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가 비동사의 마지막 레슨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동사의 공부를 하면서 파이널라이즈를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동사와 비동사는 같이 쓰이지 않는다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할 적에 이런 말을 제가 했었었죠. I am go. 그래서 나는 가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틀린 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는요. I am living이라고 하면서 비동사하고 living이라고 하는 일반 동사가 같이 쓰였죠. 그 다음에 he is jumping 하면서 비동사하고 jumping이라고 하는 일반 동사 같이 쓰였어요.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예요. Those birds are flying. 예, 같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같이 쓰이긴 했으나 live가 아니라 living이고요. jump가 아니라 jumping이고요. fly가 아니라 flying이어서 이에요. 그래서 ing가 붙었어요. ing가 붙었는데 이런 것들을 진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동사하고 동사에다가 ing가 붙으면 동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이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하고 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원래 모습하고는 같이 절대로 쓰이지 않아요. living이라고 하는 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동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분사가 나왔을 때 그러는 경우예요. 분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위에 ing가 붙었던 거는 현재 분사라고 그래요. 현재 진행을 쓸 적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ed가 붙은 거는 과거 분사라고 그래요. 그 전에 우리가 두 동사를 설명을 하면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그 과거 다음에 과거 분사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 배우셨었죠. 그래서 그거를 past participle 그래서 pp라고 그랬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현재로 비동사는 be라고 하지만 뭐 MRS가 있고요. 그다음 past는 was하고 were가 있고 past participle로는 been이 있다. begin, began, begun, bring, brought, brough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그 전에 불규칙하게 변하는 동사를 쭉 써놨었던 건데 그 차트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였었어요. 보통 때는 그냥 play, 과거는 played, 과거 분사는 played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모양이 완전히 변하는 게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이 보기 쉽도록 차트를 만들어 놨었던 거를 아마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거를 띄워놓고 수업을 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 거지만 우리나라 말에 있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꼭 외워야 된다고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살짝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더 설명이 깊게 나갈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형용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분사, 어, 요렇게 쓰는 거는 과거 분사라고 그래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과거 분사는 ed가 붙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 완전히 변하는 것도 있겠죠. 현재 분사는 ing가 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살짝 모습이 변했을 때만 비동사랑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수동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진행은 일단 설명이 끝났고 쉬우니까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근데 수동의 경우는 이 수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어요. 능동의 문장이 있고 수동의 문장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을 지칭할 적에도 우리가 능동적인 사람, 수동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능동적인 사람은
뭔가를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사람을 능동적인 사람이라고 그러고, 수동적인 사람을 누가 그냥 시켜야지 마지못해서 어거지로 하는 사람을 수동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장도 수동적인 문장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뭐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당하는 거예요. 어떠한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문장을 만드냐면요. 비동사 더하기 pp를 쓰는 거예요. 예. 이럴 적에 내가 하다가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다, 이런 의미가 되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을 만들게 되는 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밑에 있는 문장들 한번 살펴볼게요. The poor bird was eaten by stray cats. 네. 저 불쌍한 새가 was eaten이에요. 먹은 게 아니라요. 먹힘을 당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By stray cats. 예. 길고양이들한테 먹힘을 당했대요. 내가 먹은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he was delighted. 기쁘게 하다가 아니라 기쁨을 당했대요. 기뻐하게 되었대요. 네. 그 다음에 the news was announced. news는 입이 없죠. 팔도 없죠. 뭔가를 발표하려고 그래도 뉴스는 남들이 발표해 줘야 되는 거지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발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he news was announced. 그래서 announce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수동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비동사랑 같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비동사는 가장 친한 품사가 있는데 그 품사는 형용사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비동사가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는 그 문법적인 모습이 있다면 이거는 형용사랑 같이 쓰인다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한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가 이게 형용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까 얘기한 문법적인 설명이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진행형에 쓰이는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는 형용사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leaving train이에요. leaving train. leaving train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떠나가는 기차예요. 그래서 기차를 설명하는데 떠나간다라고 하는 게 설명이 되었죠. rabbit을 설명하는데 jumping이라고 하는 게 설명이 됐어요. 뛰고 있는 jumping하는 rabbit. 그 다음에 geese, 거위죠. 날아가는 거위. 네, 그래서 이렇게 train이랑 rabbit이랑 geese를 설명하기 위해서 현재 분사가 쓰였는데 이 현재 분사는 형용사적으로 형용사처럼 일을 한 거예요. leaving, 떠나가는. 그 다음에 jumping, 뛰고 있는, flying, 날아가는. PP의 경우는 어떤가 볼까요? PP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eaten 했는데요. 이거는 동작이죠. 이건 반드시 동작이에요. 이거는 먹혔다라고 하는 거니까 동작이에요. 그렇지만 eaten apple, half eaten apple 하면 여기선 동작이랑 관련이 없죠. 이거는 반쯤 먹힌 사과예요. 그래서 half eaten이 사실은 형용사적으로 일을 하면서 apple을 설명해 준 거예요. 사과가 있는데요. 반쯤 먹었대요. 반 먹었대요. 이게 사과예요. 네. 그 다음에 a delighted smile. smile인데 어떤 스마일이냐면 delighted 한 스마일이에요. 그 다음에 news인데요. 어떤 뉴스냐면 announced 된 뉴스예요. 이미 발표가 된 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leaving이라든지 jumping, flying, half-eaten, delighted, announced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형용사의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도 그렇고 수동도 그렇고 비동사랑 같이 쓰인 이유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왜 비동사가 이렇게 형용사랑 친하게 지나게 되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셨나요? 예, 영어의 문법이라고 그러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영어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디에서 귀결점이 있느냐면 품사에서 사실 많은 것이 결정이 나는구나라고, 그래서 이 품사의 문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어 문법은 참 품사랑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할 적에 사실은 팔품사만 공부하면 돼요. 팔품사까지 가지도 않아요. 품사 5개만 공부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비동사가 왜 형용사랑 같이 쓰이고, 형용사랑 같이 쓰였기 때문에 현재 진행도 되는 거고 수동태도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오늘 배우시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는 거 약속드리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비동사의 수업은 오늘 여기에서 다 마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